유명했던 영화 촬영지에 한번 놀러 갈 생각입니다. 바로 2017년도에 개봉했었죠. 영화 남한산성의 촬영지인 남한산성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요. 날씨가 아주 좋습니다. 재밌게 가서 남한산성도 둘러보고요. 맛있는 식사도 좀 할 거고요. 짧게 제가 또 출연도 했어요. 거기서 있었던 이야기들 다시 한번 얘기해 보고요. 영화 남한산성에 대해서도 한 번씩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오늘 남한산성에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만백성과 함께 죽음을 각오하지 마시옵소서. 내가 이 일을 해내면 성안에 모두가 살 수 있다. 속히 남한산성으로 옥체를 피하소서. 병자호란이라는 아픈 역사를 품고 있는 곳이지만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걷고 쉬면서 마음을 정리하는 공간이 되기도 했죠. 성곽길을 따라 걷다 보면 복잡했던 생각이 조금은 가라앉고 자연 속에서 잠시 숨을 고르게 되는 느낌도 있습니다. 서울의 전경이 내려다 보이고 가족, 연인, 친구와 함께 서울 시내를 둘러볼 수 있는 곳이죠. 오르는 길에는 몸보신 맛집들이 즐비한 이곳. 그래서 남한산성은 역사적인 장소이면서도 현대인들에게는 작은 힐링의 공간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과거의 시간을 돌아보면서도 지금의 삶을 잠시 천천히 바라보게 만드는 곳인 거죠. 네, 남한산성에 도착했습니다. 남한산성 중앙주차장이라는 곳인데요. 와, 오늘 내일이 어린이날이고 오늘이 끼인 월요일이어서 그런지 사람이 엄청 많아요. 들어올 때 한참 차를 좀 세우고 있었습니다. 날씨도 좋고 휴일 앞두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참 많네요. 그리고 몰랐어요. 저는 여기 촬영하러 올 때는 그냥 밤에 이동하고 또 한겨울이었기 때문에 사람도 없는 데다가 그때는 좀 썰렁하고 막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렇게 맛있는 가게 맛집들도 많고 사람들도 많이 찾는 이런 데인지 전혀 몰랐네요. 와우. 자, 보시는 곳이 바로 남한산성의 남문 지화문 되겠습니다. 가장 메인 큰 남쪽에 있는 대문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지화문이고요. 오른쪽으로도 이렇게 산책길이 있고요. 남한산성 역사 테마길이 있네요. 현 위치가 지화문이고 1코스, 2코스, 3코스가 있는데 저는 오늘 안 그래도 1코스로 가려고 하거든요. 장수의 길이라고 해서요. 남문에서 시작해서 수어장대와 서문 그리고 북문을 통해서 다시 남문으로 올 예정입니다. 네. 지화문. 이게 얼마나 카메라에 잡힐지는 모르겠는데요. 남한산성 성 높이 자체가 상당히 견고하고 높죠. 그리고 나무들도 엄청 큽니다. 네, 여기서부터 남한산성 구간 제1구간 시작이 되는데요. 이제 편안하게 남한산성을 즐길 수 있는 이런 길들이 있어서 참 다행인 것 같아요. 네, 제가 촬영지 탐방 첫 번째 장소로 남한산성을 결정했는데요. 이유는 실은 남한산성이 저의 인생에 있어서 아주 되게 큰 분기점이 됐던 좋은 작품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감독님이 바로 황동혁 감독님이신데 바로 다음 작품이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었기 때문입니다. 네, 남한산성에서 저는 아주 작은 역이었어요. 덩치라고요. 아주 별 볼 일 없는 나쁜 녀석이라고 할 수 있죠. 적장의 목을 베어가지고 오면 상금을 준다는 얘기를 듣고 우리 병사의 목을 몰래 베어가지고 왔다가 들킵니다. 그래서 김유석 선배한테 아주 혼쭐이 나고 끝내는 목이 거리에 매달리게 되는 역이었습니다. 여기 온 김에 좀 이따가 제가 연기했던 거 잠깐 다시 한번 재연을 해볼 생각이기도 하거든요. 아시겠지만 저에게 있어서 오징어 게임은 가장 출세작이죠. 이렇게 인사드릴 수 있는 길도 열어준 좋은 작품이었고 또 황동혁 감독님이라는 훌륭한 감독님을 만나뵙게 돼서 여기서 얼마나 잘했겠습니까만 어떻든 감독님께서 배려해 주신 덕분에 오징어 게임에서도 또 만날 수 있게 됐었거든요. 그리고 남한산성에서 용굴대라는 청나라 장수 역을 맡았던 배우 허성태, 성태가 또 오징어 게임에서도
형님 아우 사이로 또 만나게 됐고요. 그런 여러 가지로 인연이 깊은 작품이 바로 남한산성입니다. 네, 수호장대를 가는 길 가운데에서 성곽에 한번 올라와 봤습니다. 여러 성곽이 남아있죠. 서울 여러 군데. 근데 남한산성만큼 정말 제대로 잘 보존되어 있는 산성길이 없는 것 같아요. 잠시 후에 수호장대에서도 보이겠지만 멀리 광주에서까지 광주까지 여기가 다 보이는 위치라고 합니다. 아유, 그딴 것은 필요 없고 그냥 상다리가 부러지게 한상 차려달라고 해야지. 아우, 근데 그 난리통에 그거는 또 어떻게 잘랐대? 어? 아니, 그나저나 그 오랑캐 머리통 하나면은 은이 얼마라고 했더라? 아유, 나는 그딴 것은 모르겠고 그저 상다리가 부러지게 한상 차려달라고 해야지. 어? 불쌍하게 개뿔. 사람도 먹을 게 없어 굶어 돼지는 판인데. 아이고, 모가지 내걸고 싸우고 온 사람한테 고작 이걸 먹으라고 연병할 놈들. 잔소리 말고 처먹어. 지금 성한 사람들 중에 절반은 산입에 거무줄 주고 있으니까는. 아이고, 그나저나 저것들도 불쌍하네. 불쌍하기는 개뿔. 사람 먹을 것도 없어 돼져가는 방국에 무슨. 네, 방금 전에 부끄럽지만 10년 만에 했던 짧은 장면, 제가 재현했던 장면인데요. 그 장면을 찍었던 바로 그 길이 이곳입니다. 남한산성 바깥길이죠. 아유, 근데 그때는 엄청 추운 겨울이었어요. 엄청 추운 겨울이었는데 당일날, 촬영하는 당일날만 하필이면 딱 좀 포근한 날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날 미술팀이 이 근방에다가 전부 다 눈을 뿌리느라고요. 아주 고생을 많이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이 밑으로 온 사방의 나무에다가 다 그 눈 효과 내시느라고 정말로 스태프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고생하셨죠. 그 자리에 와서 그때 했던 짧은 씬이지만 박노식 선배, 영원한 향수기의 애인이시죠. 박노식 선배와 함께 했던 장면을 잠깐 재현을 좀 해봤습니다. 감회가 새롭네요. 그리고 바로 옆에 보시면 이런 쪽문이 있습니다. 남한산성에는 여러 개의 문들이 있는데요. 남문, 북문, 서문, 동문, 이렇게 제대로 된 정식 문이 있는가 하면 앞문이라고 해서 이렇게 뭐 일종의 개구문 같은 거죠. 영화 내에서도 고수 씨가 격서를 가지고 밖으로 몰래 나가는 장면을 바로 이 길을 통해서 나가는 것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런 앞문이 이 산성 내에 16개 정도가 있다고 하네요. 수어장대 전각 전체의 모습입니다. 날씨가 좋은 날이면 멀리 롯데타워도 보인다고 했는데 와우, 저 멀리 롯데타워도 보이네요. 저기 수어장대에서 지금 북문 쪽으로 가는 길이었는데요. 문득 낯이 익은 장소가 보였어요. 예전에 여기가 그러니까 제가 덩치역을 했을 때 아군의 목을 잘라다가 청군의 목이라고 거짓말을 쳤다가 그것이 발각돼 가지고 채찰사 역을 맡으신 김윤석 선배에게 칼을 겨누어지는 어떤 장면을 찍었던 곳이었죠. 거기였네요. 와, 벌써 10년 전. 그때 감독님이 15초 정도 하고 애드립을 부탁하셨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했던 애드립이 그냥 그놈이 떡하니 나타났는데 내가 그냥 목을 턱하니 베니까 대가리가 대굴대굴 턱하니 나타나서 뭐 이런 걸 했던 기억이 납니다. 10여 년이 지나서 같은 장소에 와서 그때 했던 대사도 한번 기억해 보니까 정말 감회가 새롭습니다. 네, 수호정대에서 성곽길을 쭉 따라서 서문까지 왔습니다. 산성이 쭉 보이죠. 서문은 영화상에서 봤을 때 드디어 이제 청나라 칸이 와서 우리 인조에게 밖으로 나와서 항복해라 라고 얘기했을 때 조선의 왕은 죄인이니
정문인 남문으로 나오지 못하고 서문으로 나오게 하라라는 장면이 나와요. 서문 성문 위에서 바라본 서울 전경의 모습입니다. 와, 날씨가 좋아서 혹시 모르겠습니다만 남산타워까지 보입니다. 와, 대박. 남한산성의 북문은 전승문이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싸움에 패하지 않고 모두 승리한다는 뜻이 담겨있다고 해요. 하지만 이 이름은 승리의 기쁨보다는 과거의 뼈아픈 패배를 잊지 말자는 다짐에 가깝습니다. 당시 영의정 김유의 주장에 따라 300여 명의 군사가 이 문을 열고 나가 청나라군을 기습했습니다. 그러나 적의 계략에 빠져 군사 전체가 전멸하는 참패를 당했습니다. 김유는 심지어 출전 당일 점쟁이를 불러 기흉을 물었고, 오늘은 싸워도 좋고 화친해도 좋은 날이다라는 애매한 점괘를 명분 삼아 출전을 강행했다고 합니다. 이는 병자호란 당시 남한산성 내에서 있었던 가장 큰 규모의 전투이자 가장 뼈아픈 패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화 안에서도 가장 뼈아픈 패전 장면이기도 하죠. 훗날 정조대왕은 성곽을 보수하면서 당시의 패전을 거울 삼아 다시는 지지 말자는 의미로 전승문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북문의 모습입니다. 원래대로 남한산성을 크게 한 바퀴 돌려면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해요. 네, 거기까지는 오늘 못 가보고요. 제가 촬영했던 곳들 위주로 장수의 길 1코스 한 바퀴 삥 돌고 있는데요. 점심시간이 훨씬 지났어요. 배고픕니다. 뭐 맛있는 집들이 많더라고요. 남한산성이 생각보다 먹고 즐길 곳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저도 간단하게 점심 좀 먹고 여행을 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저는 7번째 방입니다. 7번째 방. 저는 무슨 요리 하나 크게 잘 나오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반찬이 많이 나오는 게 너무 좋아요. 어쩔 수 없는 아저씨 입맛이라서. 사실 산 밑에 있는 곳이라서 가격은 조금 나갑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요즘 사실 그게 안타까운 일 중에 하나가 있대요. 왜냐면 공식적인 요리들은 계속해서 전문가들을 통해서 전승이 되는데 반찬들이 그렇게 많이 사라진대요. 어머니로부터 그 집안 전통의 그런 반찬들 있잖아요. 저번에도 그래요. 어렸을 때 먹었던 것 중에 쪽파를 이렇게 말아가지고 간장에다가 이렇게 재워서 했던 걸 우리 할머니가 해준 적이 있거든요. 그 반찬이 가끔씩 너무 먹고 싶은데 그 이름도 모르겠고 그런 형태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살아려고 하는 반찬들이 많다고 해요. 그건 너무 아쉬울 일인 것 같아요. 저처럼 반찬 애호가에게 있어서는. 남한산성 촬영 기준으로 하면 벌써 10년이 훌쩍 지났어요. 시간이 너무 빠릅니다. 근데 이렇게 다시 10년이 지나서 촬영했던 곳에 오니까 아주 기분이 새롭습니다. 남한산성은 여러 가지 의미로 좋은 작품이라는 평가를 많이 받았어요. 김훈 선생님이 쓰셨던 원작도 워낙에 명작이셨고요. 황 감독님께서 연출하셨던 남한산성, 지금 넷플릭스에서 다시 관람하실 수 있으시니까요. 찾아서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남한산성도요, 친구, 가족, 연인들끼리 여행 오기에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름답고 또 역사적인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의미가 많은 곳이기 때문에 한번 좀 꼭
쉬시는 날 찾아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남한산성 즐겁게 여행하고 갑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